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은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저희는 월, 화, 수, 목, 금 다 하기 때문에 조사가 계속 나와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2,000명, 수요일, 목요일 2,000명, 네. 금요일, 토요일 2,000명. 2,000명씩. 예. 전화 ARS 15,000명은 따로고요. 예. 또 월화, 수, 목, 금, 토 2,000명씩 계속 합니다. 예. 2,000. 그래서 6,000명이에요. 예. 지금 아마 이제 주말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역으로 봅시다. 예. 그러니까 주말 2,000을 봅시다. 주말 예. 2,000.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민심이 변했는지. 우리가 첫 조사거든. 그렇습니다. 사실상. 첫 조사입니다. 예. 예. 왜냐면 우리는 주말에도 하기 때문에. 뭐 리얼미터나 이런 데는 주중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죠. 저희는 예. 파기환송된 이후 조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EK 네. 금토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2,000명 조사에서 49.7, 네. 1.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덕수 출마 선언한 이후에요. 이후죠. 그리고 그 예. 김문수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바지였으니까 네.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국민의힘은 34.5, 국민의힘도 3.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양당 간의 격차는 15.2%로 조사됐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약간 있죠. 약간 있는 거죠. 예,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에서 20대, 30대, 40대 여성층에서는 더 큰 폭으로 결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대 남성, 30대 남성에서는 소폭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이제 강한 측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더 결집하고 약한 고리가 약간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주말 효과도 감안해야 돼요. 예, 주말은 전통적으로 진보가 좀 약하게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휴 효과 연휴 효과 주말 연휴. 효과가 아니라 예, 연휴 효과까지 넣으면은 사실상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요동치지 않았다. 요동은 끔찍도- 없다. 끔찍도 없었다. 예, 큰 틀로 보면 그렇습니다. 파기환송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 예, 그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EK 이게 EK입니다. 주말 EK 예. 주말 EK고 또 주말 EK 대통령 선거 더블 스코어 여전히 더블 스코어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정권 교체 31대 64. 64대 31 정권 연장 2배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 14.8, 15% 정도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양심이 좀 가진 분들일까요?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연휴 효과를 감안하면은 진짜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런 변화가 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파기환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 선호도 요거는 우리가 선관위에 넣을 때는 아직 후보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한동훈까지 들어요. 한동훈까지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근데- 이제 여기에 절반은 네. 그 한동훈 떨어진 이유기 때문에 그걸 네.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47.3, 1.4%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물론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도 8% 올랐는데 네. 홍준표, 안철수가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표를 흡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덕수 19%, 한동훈 9.1, 김문수 6.4, 이준석 3.0, 네. 이낙연 1.7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여성층에서는 무려 49.9. 근데 이게 10.9가 적합한 인물이 없다. 잘 모르면 1.2까지 합치면 12%가 이제 빠지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고 보면 50%가 50% 넘어간 넘는 거죠.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지금 수치로. 자,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이제 다 합쳐 보면 예. 자,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확정돼 있으니까 47이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34. 성향 다 합치면은 4.5. 34.5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걸 다 합쳐서 34.5란 말이죠. 그렇죠. 13% 정도 차이가 예. 유지되는데 근데 이게 다 안 올 것 같단 말이죠. 다 오는 죠. 왜냐하면 한동훈 지지자들은 벌써 네, 빠져나가기 시작. 예, 국힘 후보가 되면 한동훈은 어렵다. 탄압받는다. 한덕수, 김문수는 겹치는데 한동훈은 안 겹쳐요. 안 겹치죠. 예, 이거를 다 가져오겠냐.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65%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좀 더 조국혁신당 지지층들이 좀 결집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거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그렇게 예. 될 거고요. 예. 결국은. 자, 2K.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시 선관위에 신고할 때는 아직 후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보수 후보 단일 누가 적합하는지 물어봤어요.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순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사실 김문수에 비해서 민심은 조금 앞서는 경향으로 흘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당원 투표에서 아마 크게 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원이 지금 주류가 예. 결국은 윤석열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도 윤석열을 못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크게 합쳐서 네. 이 둘이 지금 단일화하면은 네. 한덕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지금 단일화에 응할 리가 있나요? 응원이 뒷장이 이제 그 얘기인데요. 한덕수, 김문수 중에서 누가 더 적합한지. 더블 스코어란 말이지. 예.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덕수 55, 김문수 22.5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뭐 당원 투표로 해도 한덕수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한덕수는 사실은 입당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예. 예. 그러면 지금 이미 후보가 돼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런 뭐 결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결단한 스타일은 근데 아니니까. 지금 단일화 시점이요. 네. 빠르면 뭐 11일 예상을 하는데 11일 날 돼야 후보 2번을 달 수가 안 있어요. 합니다. 안 하죠. 그때까지는. 왜 안 하느냐면은 네. 이재명 대표 날아갈까 봐. 아, 김문수 입장에서. 자기들은 어. 이재명 날아가면은 그럼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단일화 해봐야 안 된다는 건 자기들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단일화할 게 뭐 있어. 여론조사 쭉 봐가면서 하면 되지. 예, 예. 그래서 김문수 SBS 단독에 하면 음. 김문수 후보가 25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25일 날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김문수 쪽에서는. 그 다음에 만약에 한덕수 쪽으로 단일화 돼도 한덕수는 2번을 기호로 못 써요. 무소속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나는 2번인데 급한 건 저쪽이잖아. 예. 근데 내가 지금 지지율 지고 있는데 왜 급하게 해 내가? 네.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한덕수에 대해서. 누가 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이제 한덕수 때리기를 아직 본격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면 또 달라집니다. 관심이 없는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후보가 되고 한덕수 검증받기 시작해서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나한테 올 건데 그렇죠. 내가 왜 급하게 해? 한덕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대선 할 게 없어요 지금. 한덕수 선생님 일정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근데 뭐 대선 유세 별로 없어요. 됐습니다. 대선 유세 왜냐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돈이거든요. 예, 그렇죠. 다 돈이어서 저 6K도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화 아까 이제 2K를 봤는데 이렇게 예, 이제 월화 2천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주를 다 이제 통합한 예, 거예요. 통합한 6천 명 조사를 평균을 낸 건데요. 예. 그걸 보시면 요게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6천 명 예. 조사. 민주당 49.2, 예. 국민의힘 34.5, 6천 명 평균을 낸 겁니다. 한 주 동안 6천 명 평균을 우리가 2천 조사해가 평균을 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건 특히 이제 지역별로 연령별로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료 가지신 분들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조사들 있잖아요. 1,000명짜리예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별로 보면 흔들립니다. 그 1,000명짜리 사례수가 조사도 추세를 참고해서 보시되 저희는 그거 6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월화수목 금 다 조사했어요. 네. 따지면 월요일 날 1,000, 화요일 날 1,000, 수요일 날 1,000, 목요일 날 1,000, 금요일 날 1,000, 토요일 1,000 이렇게 했다고. 예.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없죠.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가 가장 정확한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게 정확하다. 자. 중도층에서 보시면 52.5대 26.2로 2배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이게 중도층에 이 정도 차이 나면 끝난 대선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사실. 끝난 그리고 지금 거예요. 시점이 이제 29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딱 한 달 전에 표심이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 큰 선거는 한 달 전 표심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과 관련해서 대선 인식과 관련해서 또 동일합니다. 정권 연장 30.5, 똑같아요. 더블 스코어. 정권 교체 65.5, 뭐 그런 흐름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여론조사 꽃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진보 표집이 많이 되지 않았냐. 보수 표집이 더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보수 표지 더 많이. 예. 그 지난주는 또 그 국민의힘 경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보수층이 그렇죠. 더 결집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표집됐어요. 평상시보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싼 게 정확하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홍사원 기자 원래 예. 오늘 방송 없었거든요. 바로 이어서 특별 방송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계속 오늘 조사 결과를 많은 분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언론이 많이 안 다뤄질 거니까. 지금 추일이기도 해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조사는 또 다루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오늘 계속 데이터들을 퍼뜨리세요. 예, 주변에 많이 알려. 이게 처음으로 나온 파기환송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독수 등장 이후의 여론조사예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굉장히 견고하다. 똑같다. 음. 사실 이 여론조사 M인가 MBC에서 하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예. JTBC가 비슷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 예, 예. 뭐 J인가? 뭐 있어요 하나. 예. 한결인가? 뭐 거기도 하는 것 같아. 비슷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 조합해가지고 예, 메타 평균 내는 조사. 거. 예. 거기도 비슷한 결론이에요. 한독수의 등장으로 판의 변화가 없다. 예.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원래